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우리 코스 강의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비만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셀젤과 건미당, 그리고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 실패한 다이어트의 심리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8, 90%는 셀젤 건미당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게 현대의 추세고 트렌드이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합동연합학술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연중 모집하는데요. 우리 거래처들은 부활의학과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캠퍼스에서 제가 직접 가르칩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용식물학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인체구조학, 비만관리학, 화장품학 다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대학교 대체 의학 과정에서 배우시는 것보다 더 심오하고 깊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며, 또한 이 과정은 미국의 LA에 있는 퓨리턴 대학교의 석박사 과정입니다. 이것을 인천에서 부활의학은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신학은 서울 캠퍼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010-6304-2175로 전화하셔서 등록도 하시고, 청강 매주 화요일날 모여서 하는데, 첫째 주와 셋째 주는 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천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고,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날은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영상을 보내드리면 그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첫째 주 화요일날은 실기를 합니다. 실기 과정이 있으니까 오셔서 등록도 하시고 청강도 가능합니다. 교재대와 약재대 재료값이죠. 교재와 재료값 실기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고, 영상 볼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코스는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이렇게 놔두고 제 귀로 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수감자가 탈옥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음식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칼로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먹는 시간대를 생각해야 하며, 크래커 반쪽을 먹어도 되는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개는 음식을 먹지 않는 일에 골몰한 나머지 먹는 일에 관해서는 단 두 가지 기준만 세우게 됩니다. 즉 다이어트에 100%에 충실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샐러리가 아니면 갈비, 당근이 아니면 쿠키, 오이가 아니면 빼빼로나 소시지를 먹겠다는 것이 당신의 요지부동한 신념입니다. 사실 우리는 체중과 음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생각하는 반면, 먹는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할 때 우리는 보통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뇌를 이용한 원칙, 다시 말하면 뇌를 이용하는 원칙이라는 것은 나는 이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 라는 원칙과 자존심, 즉 나는 이따위 음식은 입에도 되지 않을 만큼 똑똑해 라는 자존심의 형태로 심리적 공격을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끊임없이 먹도록 만들어 대부분의 다이어트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감정적 원인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뇌입니다. 이 뇌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질책의 회오리바람 속으로 몰아넣는 실패의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빵이나 남산만한 크기로 나오는 1인분 음식같이 비만을 조장하는 사회적 요인에
비난의 화살을 보냅니다. 우리는 패스트푸드를 비난하고 즉 엄청난 기쁨이기 때문에 패션 잡지의 표지 모델을 비난하며 즉 매일 치즈케이크 한 조각만 먹는 다음에 우리의 자존심에 금이 가게 하면서 비현실적인 몸매로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 60시간의 노동시간을 비난하고 즉 하루 종일 앉아있게 만들기 때문에 또한 솜털처럼 푹신한 소파와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 즉 밤새 앉아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쇼나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소시지를 비난합니다. 자꾸 외부의 탓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비난하는 대상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체중 감량 노력을 틀어지게 만든 것은 식당이나 음식 제조업자, 치즈 크러스트 피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뱃살과의 싸움은 결국 정신적으로 만약 이렇게 했다면 의 혼란 상태로 반드시 귀결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나중에 실패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당신은 입을 통해 들어오는 어떤 음식이든 스스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도 해마다 매일 끼니마다 그리고 매번 음식이 입에 들어올 때마다 만약 내게 포크 카틀렛에 저장할 수 있는 의지력만 있었다면 만약 내가 밥 한 공기만 먹고 그만 먹었다면 만약 내게 절제력과 힘, 원칙, 추진력, 뱃살을 빼야 할 동기만 있었다면 하고 끊임없이 자괴감에 빠져 스스로를 질책하고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좌절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하지만 당신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뇌를 책망해야 됩니다. 뇌. 유혹에 저항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알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일은 전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뇌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같은 감정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생리적으로 마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연구가 감정 수치가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 번쯤 쳐다볼 정도로 몸집을 키우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이 뱃살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당신을 배반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식은 약물 중독과 약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비만인 사람의 뇌에 약물 중독인 사람의 뇌에 있는 것과 비슷한 보상 중추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시상하부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변하는 화학물질의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청색 반점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당신 몸은 자극받은 신경 전달 물질을 진정시키면서 스트레스와 맞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흡연, 음식 섭취, 섹스, 약물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엉뚱한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당신이 음식 섭취로 스트레스를 풀 경우 당신은 뇌에 있는 보상중추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때 만족을 느낀 보상중추의 약발이 떨어지면 당신은 가라앉은 기분을 향상시켜 고요함과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또다시 음식에 손을 대게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신경화학적 작용 때문에 당신이 작심하고 세운 계획을 지키기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흥미로운 것은 배고픔과 포만감의 화학물질인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시상하부 바로 옆에 유두체가 있는데 이것을 한 쌍의 유방과 비슷하게 생긴 유두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음식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고 있어요. 배고프다는 신호를 받게 되면 뇌는 이 부분에 저장된 기억을 뒤지게 되며 그로 인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포함해 예전에 먹었던 음식에 대한 욕망이 샘솟게 됩니다.
더불어 혀와 입술, 입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추인 뇌의 두정부도 마른 사람과 비만인 사람에게 다르게 작동합니다. 뇌 스캔으로 알아낸 결과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은 단 것에 유혹을 받을 경우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고, 반대로 마른 사람은 단 것의 유혹을 받아도 이 부분이 휴지 상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뇌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감정적인 음식 섭취에서 단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 부분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뱃살과 치열한 전쟁을 벌인 적이 있다면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고작 4-3-12 한 1.2kg밖에 안 되는 뇌에게 전적으로 전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빅맥이나 삼겹살 같은 막강한 적에 맞서 뇌가 정면 대결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뇌에는 피자 좀 보내줘 라고 신호를 보내는 일이 주된 임무인 호르몬과 이것을 그렐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의지나 인내심이 이런 메시지를 제압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새끼손가락으로 달리는 기차를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림을 보면서 이제 나머지 설명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뇌입니다. 뇌인데 여기 밑에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음식과 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 뇌의 운동 피질에 불이 들어오면서 단 것은 다 쓰고 남은 건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입술과 혀, 입의 운동을 관장합니다. 뇌의 번영계라고 있어요. 번영계에 있는 해마가 있어요. 해마. 바다에 사는 꼭 해마처럼 생겼어요. 음식에 대한 기억을 조절하는데 엄격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 특정 음식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욕구를 갖게 되면 이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저항력과 의지력을 딱 제압을 하고 결국은 단 것을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 것을 많이 먹을수록 전부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마가 이겁니다. 꼭 이제 해마상 융기고 전두엽이 이 부분이고 두정엽이라는 뇌 꼭지 부분입니다. 뇌 한 꼭지 부분. 이 뇌관은 이제 허리, 척추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손에는 운동을 관장하는 작은 골인데 우리 뒷부분에 있어요. 머리 뒷부분에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잘 아시고 방금 설명한 것은 이 그림과 함께 보시는 게 빨라요. 이 그림은 모두 다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을 봅니다. 소용돌이 심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음식과 전쟁을 치를 때 우리 의식의 죄책감, 수치심 두 가지를 불러일으키는 회오리바람이 강력하게 불어닥칩니다. 그 부수적인 피해가 바로 뱃살입니다. 이것 이제 음식을 도저히 유혹을 참아내질 못하는 거죠. 참아내질 못해요. 이게 이제 막 폭발이 되는 겁니다. 회오리바람처럼 폭발이 되면서 이런 이제 살찌는 음식들 이거를 참아내야 되는데 이겨내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 뇌가 이 과거에 먹었던 이런 음식들을 기억해내게 한다는 겁니다. 기억해내서 먹도록 유도하는 것이 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뇌가 통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그런다는 것이고, 그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우리는 신성한 종교적 전통을 포함해 다양한 곳에서 영적 길잡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부분은 그처럼 심오한 내적 욕구를 영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을 부엌에서 찾아요. 먹는 걸로. 영적인 욕구도 먹는 것에서 찾아요. 특히 여성들은 지진 거, 볶은 거, 튀긴 거 포함해서 치즈, 소시지 같은 거 또는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찾게 된다. 영적 욕구를 찾아서 나가질 못하고 그 영적 욕구를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에서 찾으려고는 하지만 그
영적으로 저 영적 욕구를 일시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또 집에 부엌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토라라고 해서 성경의 구약의 5가지를 토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죠.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도 보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책인데 요리책 부엌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종교적인 전통이나 영적 욕구를 찾아서 위로 올라가기는 이건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엌에서, 요리책이라는 것은 부엌입니다. 부엌에서 영적 욕구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도 중요하다. 성격 테스트 이 중요합니다. 꼭 이것은 밴드에서 찾아가지고 프린트해서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은 음식과 터질 듯한 청바지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정말 그럴듯하면서도 억지스러운 변명입니다. 다음에 성격 테스트를 통해 어떤 마음 자세와 태도가 살을 빼고 건강해지는 일을 방해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각 문안당 1점씩을 부여를 하세요. 이 테스트 점수를 모두 더하면 당신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이 어떻게 허리 사이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얘기처럼 들립니까? 이쪽 왼쪽 표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먹는 방식에 대한 거죠. 나는 매일 식사 패턴을 바꾼다. 그러면 체크를 하세요. 식사 불규칙형 meal skipper라고 합니다. 당신은 자주 식사를 거르며 정해진 식사 시간이나 방식도 없다. 이거는 이제 비판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자기가 여기 해당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체크 하나 할 때마다 1점입니다. 1점. 나는 낮에는 새 모이만큼 먹고 밤에는 돼지처럼 먹는다. 7시 이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시, 9시, 11시 아무 때나 먹습니다. 야식 애호형이라고 하죠. 당신은 여기는 식사 불규칙형이었고, 당신은 전체 칼로리의 50% 이상을 저녁 잠들기 전에 섭취한다. 이게 다 비만으로 가요. 7시 전에 다 먹는 거 끝내놓고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됩니다. 나는 대부분의 음식을 식당에서 사 먹거나 배달시킨다. 이거 편의 추구형입니다. 당신은 전형적인 외식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새는 위드 코로나라고 좀 풀어주니까 식당이 꽉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홀로 배달해서 지금도 많이 먹게 됩니다. 배달해서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은 포장되거나 냉동 상태이거나 전자레인지에서 돌릴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그냥 먹는 거죠. 먹고 끝내는 거 배달해 가지고. 그렇다면 일단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표시하지 마세요. 예는 표시하고 아니오는 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과일이나 야채를 먹을 때 오물을 먹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과일을 싫어하는 과일 혐오형입니다. 당신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오로지 고기, 감자, 파스타, 빵, 디저트만 먹는다. 이거 다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 다음에 내게는 정말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 눈에 음식이 보이면 먹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간식 충성형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새끼 식사 외에도 음식이 눈에 띄면 언제든지 먹어버립니다. 아니면 표시하지 마세요. 나는 밥 3공기를 기본으로 먹고 피자 한 판도 혼자 거뜬하게 먹어치운다. 이 식사 양에 대한 집착형, 양집착형. 당신은 음식의 질에는 신경 쓰질 않아요. 가능한 많이 빨리 먹어요. 이건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나는 친구와 식사할 때는 샐러리를 먹지만 집에 있을 때는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다. 탄수화물도 전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너무 많은 탄수화물은. 이게 고무줄형입니다. 늘려서. 당신은 건강에 좋은 음식만으로도 절도 있게 식사하지만 한번 삐끗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엄청나게 먹어대는 겁니다. 예 하면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는 거죠. 아니요 하면은 표시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운동 방식입니다.
나는 손가락을 까딱하는 정도의 육체 활동만 즐긴다. 거의 운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소파 애착형, 소파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거죠. 당신은 땀 흘리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사실상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맞으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헬스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류 모델 뺨칠 정도 몸매를 자랑하더라. 이게 헬스클럽에 나가도 나는 나같이 뚱뚱한 사람은 가기가 싫다 이것입니다. 이게 주눅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눅형.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몸매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남들 앞에서 운동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한다. 나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한 번이라도 걸으면 오중 충돌한 자동차처럼 돼버려 찌그러져 버린다는 거죠. 다시 헬스클럽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한 번 딱 빠지면 헬스클럽이 계속 나가다 한 번 딱 빠지면 그 다음부터 안 가려고 해요. 올인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며칠이나 몇 주 동안에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만두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다스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3년 동안 한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운동을 고수하고 있다. 이게 판박이형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꾸준히 운동하지만 살이 안 빠져요. 이런 사람 많아요. 당신 몸이 그 운동 방식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빠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요가를 3년 이상을 날마다 1시간씩 했다고 합시다.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죽어도 안 빠집니다. 그 참 희한한 거죠. 나는 운동 기계가 고장 나서 다치거나 운동을 지나치게 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까봐 걱정한다. 근심 걱정형입니다. 텐더 밴더라고 합니다. 당신은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거나 건강을 잃어서 아플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다칠 것을 걱정하는 거죠. 나는 정말 운동을 좋아하지만 러닝머신 위에서 20분 정도 걷는 건 물론 면도할 시간조차 없다. 마음 굴뚝형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운동할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이거 체크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닐 경우는. 그 다음에 대처 방식입니다. 나는 음식이 푹신한 베개만큼이나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감정적으로 폭식형입니다. 그래서 이모셔널 이터.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초조하거나 피곤하거나 우울하면 무조건 먹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몸매를 가리기 위해 임산복보다 더 헐렁한 옷을 입는다. 정말 몸매와 외모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다. 몸매를 가리기 위해서 날씬한 원피스나 투피스를 입질 않고 헐렁한 임산복처럼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 몸매에 자신이 없다. 자학형,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매우 수치스러워하며 몸매와 자긍심을 별개로 생각하지 못해서 일상적인 일을 부정적인 쪽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다이어트계의 소크라테스다. 행동으로 실천하기보다 살을 빼기 위한 일을 생각하는데 살 빼는 거 생각만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영원한 고뇌형. 머릿속으로 고뇌만 하는 거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체중 감량의 중요성을 알고도 있고 살을 빼고 싶다는 말도 입에 달고 살지만 막연하게 생각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형입니다. 나는 서커스 광대보다 더 많이 고개를 부린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삶의 리스트 마지막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광대형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심성이 착한 사람으로서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헌신적이며 항상 자신보다 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쉴 틈이 없다.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지경이라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 질주형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각하거나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나는 살을 빼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 정말 절망스럽다. 의심형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모든 것을 시도해보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당신은 자기 패배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으며 가정생활도 완벽하다.
다이어트에서도 그만큼 성공하고 싶은데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과욕형이라고 그래요.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거죠. 당신은 집과 직장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다이어트에서도 마찬가지의 성공을 거두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당신은 지나친 목표와 기대 때문에 항상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만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 먹는 방식과 기분, 대처 방식, 행동, 운동 방식 이 세 가지를 오늘 조사했습니다. 음식, 기분, 행동. 이 각각 몇 점인지 모두 더해 보세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이 당신이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점수를 얻었어요. 음식이라면 음식에 관심을 쏟아야 되고, 기분에 쏟아야 되고, 행동이 가장 점수가 높으면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영역에서 점수가 4점 이상이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부분을 집중 관리해야 됩니다. 4점 이상. 예를 들어 음식이 6점이라고 합시다. 기분이 4점이고 행동이 2점이라면 당신은 행동보다 음식과 기분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루 30분 걷기는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하루 30분 걷기는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에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셀젤로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소 여기 위에 나온 것들을 미진하면은 잘 하질 못하고 4점 이상이 된다면은 이제 업소에 찾아가셔서 지사나 샵에 찾아가면은 땀내는 도구가 다 있어요. 복부만 하겠다. 그럼 복부에 셀젤을 듬뿍 바르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마사지를 하신 뒤에 다시 그 위에 셀젤을 바릅니다. 그리고 부직포를 깔고 석고팩을 하든지 석고로 하지 않으려면은 부직포만 깔고 원적에 쓴 등을 내리 쬐세요. 내리 쬐는데 한 1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닦아내주면 끝납니다. 이때 하기 전과 시행한 후에 줄자를 잴 때 매직으로 너덕 군데다가 표시를 하세요. 허리 둘레를 불쑥 나온 배 둘레를. 그리고 그 매직 표시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또 재보세요. 한 번에 단 한 번 시행에 3cm에서 15cm가 빠집니다. 이거 30년간 통계 수치예요.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최하 3cm부터 최고 15cm까지 단 한 번에 빼버리는 것이 셀젤이에요. 그러니까 10회, 20회, 30회 이렇게 날마다 오라고 합니다. 날마다 와서 하도록 티켓팅을 하십시오. 비만 관리밖에 여러분은 이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 다른 방법은 다 실패하거든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셀젤은 35년이라는 경험이 있어요. 축적된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건미당을 복용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전체 뇌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 안에 모든 전체 기관을 정렬을 시켜 놓는 것이 건미당이기 때문에 지방세포도 헐렁헐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방세포도 역시 태워버려요. 건미당이. 셀젤을 하면서 건미당을 먹으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은 셀젤만이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건미당은 나중에라도 돈 생기면 꼭 먹으라고 그렇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반드시 밴드에 가서 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셀젤과 건미당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고 자신감 있게 비만 관리에다가 전심전력 쏟으시기 바랍니다. 복부에 셀젤 바르고 문지르는 도구는 본사가 판매하고 있는 마사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나와요. 음이온이. 그래서 좋은 거니까 꼭 그 다른 도구보다 본사가 소개하는 마사지 도구를 가지고 하시면은 최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